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죄송해요. 272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 매년 이제 3억 5천 정도씩은 세워졌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2억 2천으로 줄은 건가요? 아니면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좀 부분이 좀 가미가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노후된 경로당도 굉장히 그쵸.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도 많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경로당 현대사업 예산을 다 세웠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해서 다음에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옆에 27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예산이 있고 뒤편에 시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거 보니까는 도비 예산부터 지출을 하고 시비 예산을 쓴다. 그래서 보니까 시비 예산이 7억 7,400만 원이죠. 맞죠? 12추가분 운영 12추가분 경로당 운영 지원 10억 5천만 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과 경로당 운영 지원 시비 사업이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가 같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 이제 도비 사업이 있고 저희 이제 그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세우는 건데요. 이게 경로당 사업이 사실은 냉난방비, 양곡비는 또 국비가 또 따로 있고 또 저희가 또 지원해드리는 또 양곡비가 따로 있고 현물 현금이 또 따로 있어서 이게 좀 이 경로당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부분 세부적인 게 좀 큽니다.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모든 항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도비의 곡간부터 다 쓰고 예. 나머지 다 없으면 시비 곡간이 열면 네,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운영비는 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률을 보니까는 시비가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네. 예, 매년 이렇게 좀 남습니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양곡비랑 그리고 경로당이 또 저희가 계속 새로 또 개소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넉넉하게 시비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리고 그래서 조금은 남는 부분이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도 예산의 집행 잔액 집행률이 얼마나 정도 됐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자리 없으시면 예, 2024년 주시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4년도에 그 경로당 운영 지원 10억 4,600만 원 중에서 이제 94%가 집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25년도 집행률 한 50% 되면 여기서 한 10억 정도에서 한 5억밖에 안 쓰셨으니까 1억 정도는 세이브해서 다른 사업에 씁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90몇 프로 쓰셨다. 1년 90%는 올해도 그러면은 연말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거의 다 되겠네요. 314페이지 경로당 설치 지원인데요. 이게 그 전세금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0.0005%예요. 예, 저희가 감정평가만 해서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은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나 저희가 임대를 하기 어려운 물건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만 진행이 되고 경로당 설치 지원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는 예,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워낙 금액을 좀 높게 불러온 상황이라서 그게 맞지가 않아서 임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올해는 한 군데도 못한 상황. 올해는 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비전 일동에 있지 않아요? 작년이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작년인가요? 네, 10통. 예. 10통. 아, 10통.
오래 넘다 보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남으면 다른 대안을 좀 이 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억 원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뭐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럼 열어놓고 봐야 되는 희망 섞인 추진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뭐 집값은 오르는데 뭐 2억 가지고 전세금, 그리고 또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334페이지, 334페이지 이거는 좀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이거는 자르다 도비가 7.8개월치 처우 개선비가 내려왔어요. 7.8개월이면 나중에 그러면은 몇 개월치 주는 거야? 4.2개월치 주겠다. 그럼 날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어쨌든 이 100% 사업이라서요. 도비 100%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산에 맞춰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맞출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100%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 해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내려줄 때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안 내려주고 117만 원 이렇게 내려줬나 보군요. 그러니까 따져 보니까 는 네, 7.8개월로 예, 계산을 해서 맞습니다. 적을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금액을 개월수로 좀이라도 맞춰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중요한 것들만 좀 여쭐게요. 이건 정책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154페이지인데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가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간호사분들이 가시나요? 네, 현재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A, B, 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그러니까 이용하고 계시는 시간에 따라서 A, B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급여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일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체계가 좀 확장이 되면 통합돌봄 체계에 되게 중요한 골간이 되는 사업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에 일상 이렇게 가사간병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료급여 관련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회의 때 참석을 했지만 이 가사간병도 포함이 일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의료보험 그쪽 사이드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과에서 통합돌봄의 큰 틀과 방향성을 정해 주시면 여기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러 사업과 장애인과에 있는 여러 사업과 노인과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통합돼서, 근데 각 세 개 과에서 각자 돌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접수는 복지센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분이 받아서 사례를 넘기면 이게 위원회에서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요라고 하면은 또 각 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통합돌봄 회의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걸 해서 마이크가 켜졌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읍면동에서 접수가 돼서 이분이 통합판정위원회에서 통합판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이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맞는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보통은 한 월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진행을 하면서 이분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회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복지과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충하면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제 또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다음에 그게 해소가 되면 이제 종결 회의를 해서 이제 대상자들 빠지고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기간을 연장하고 이렇게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업들만 이렇게 모아서 팀을 만들거나 과를 만드는 건 어때요? 지금 과가 만들어진 시군도 있고요. 예, 팀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팀 단위로 그러니까 우선하고 정책과의 팀이 만들어지긴 할 건데 이 팀에서 뭐 분석해서 뭐 환류를 시킬 텐데 이게 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각자 막 도는 사업들을 그 팀에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이게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모아서 하나의 과 통합 돌봄과로 해서 사업들을 몰아주는 게 그러면은 각 과에서도 약간 머리 한 켠을 이렇게 떼서 다른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0%인가 봐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0%입니다만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250만 원이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활 그 탈수급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조금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51명 대상 중에 6개월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에게 주실 드리는 네네, 이제 6개월 예산인데 이상 50만 원, 1년 이상 이제 지속하시면 100만 원에서 총 1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연말에 250만 원이 네네. 한 두세 분에게 지급이 되겠네요. 네, 지금 3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과 26페이지입니다. 이 아동 돌봄 플랫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님이 말씀 주셔서 조금 이해가 달라졌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동 재단에서 만들어선 아동 돌봄 플랫폼은 아동 돌봄 시스템이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뭐가 신청을 하고 뭐 우리가 잘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기관 간의 아동 돌봄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뭐 의견 나누는 이런 플랫폼인가요? 네, 우선은 총괄적으로 모아놓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나중에는 뭐 신청 접수까지도 진행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중국에는 위탁 관리 연구 개발은 이제 뭐 재단에서 끝났으면 위탁 관리와 이거를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아동복지과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재단의 위탁 관리비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는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받아서 아니면은 뭐 여기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를 결과물을 냈으면 이 플랫폼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사업을 예, 그 부분은 일단 재단에서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하고 인큐베이팅하고 완성이 되면 이제 아동복지과나 이쪽으로 좀 옮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 플랫폼 운영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 4천만 원, 위탁 관리비 1,500만 원 이런 것들이 작지 않은 돈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아동 돌봄 플랫폼이 재단의 성과로 이제 남아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향후에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려면 아동복지과에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단의 34페이지인데요. 재단의 교육훈련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쵸? 교육훈련비, 외래교육, 강사수당, 임직원 워크숍, 이게 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차이셨죠, 과장님? 이게 삭감되는 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서 아마 이쪽 부분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교육훈련비가 되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 이 복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본인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분들이라 교육훈련비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삭감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무슨 사유가 좀 있었나 싶어서 좀 여쭙고요. 아마 요거 재단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아마 또 설명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7페이지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근데 용역은 재단에서 합니까? 재단에서는 연구를 하고요. 네. 저희는 지금 올해 사실 공공위탁으로 해서 경기복지재단에다가 평택시의 그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6기 보장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의 용역을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단에서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네. 연구를 하고 그럼 이 수립을 위한 용역은 또 용역은 올해 끝난 거고요. 아, 내년에는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토론이라든가 TF팀을 용역은 결성해서 되어 있고. 계획을 다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재단의 연구 용역이 이 계획의 베이스가 되는지 싶어서 상호 관계는 있을 겁니다. 이 5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가 나오는데요. 통합돌봄 체계가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이 돼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합니까?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가 통합돌봄 협의체를 구성할 때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통합돌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이렇게 넣느냐, 이제 근데 저희가 좀 달리해서 통합돌봄 협의체는 따로 구성을 하고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 통합돌봄이 그쵸.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합돌봄 아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축축이 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요? 명예사회복지 네. 공무원 분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네, 이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커질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깎였어요. 예, 1인당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깎여서 15,000원 드리는 것도 민망하다 싶었는데 이거마저도 10,000원 한번 그분들이 이걸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홍보 물품으로. 그쵸. 네네. 네, 홍보 물품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57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 비용인 것 같은데 가족 수당 네, 이게 지금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요. 네. 저희 12로 세워져 있는 예산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간사 중에 한 분이 지금 출산휴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지원이 가능해서 이제 여기서 부족분은 거기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기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이게 도시 평택의 약간 인구 특성을 반영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가
139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전력이랑 통신 3사랑 평택시가 발굴해서 이제 뭐 별일 없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확인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시켜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고독사 관련된 사업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 살피미 사업도 있고 응급 지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지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상 질문을 말씀드렸나 봐요.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범 답안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답변이시라면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잘 케어할 수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된 거를 이제 좀 모아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근데 이건 12사업이라 저희가 좀 도비 예산을 좀- 사업으로 내어 있는 거랑 네, 매칭하기가 갖다 껴넣기가 어려운 사업이죠. 77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비 사업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8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 고독사 위험군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려고 사업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네, 고독사 관련돼서 사업 많이 해주시는 거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요거를 이제 묶어서 사업을 효율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12사업과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조금 어떻게 보면 국도비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12사업으로 조금 더 보강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평택 나눔본부 뭐 나눔본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노인회도 그렇고 호봉 인상분을 3.5%를 주셨어요. 근데 공무원분들이랑 다른 재단은 3%로 인상분을 해서 계상을 해주셨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여쭤보니까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근데 발표는 됐는데 지침은 안 내려온 상황이라 3%로 계상을 하고 이후에 0.5%는 추가로 편성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행복나눔본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좀 인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인건비 상승률은 이제 인건비에 따라서 3%에서 3.5% 지금 저희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쵸. 그러니까는 정부의 3.5%를 발표는 했어요. 근데 예산 편성하면서 3.5%로 해라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공무원분들 인상분도 그렇고 다른 재단의 호봉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3%로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을 했고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면 0.5%를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어디는 3% 올려줬고 어디는 3.5% 올려줬고 이게 나중에 뭐 전국에는 12월 달 되면 3.5%가 다 되긴 하겠지만 요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인건비를. 근데 계상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문제 지적을 하면 문제 지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맞춰지면 좋겠어서 기준에 좀 협의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 책정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복지국의 거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비 일몰에 관한 이제 삭감 여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장도 이제 저번 10월 말부터 이제 이 도에서 그 공문이 내려온 직후부터 이제 그러한 상황을 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또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응책을 위해서 이제 각 우리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하고도 이제 좀 논의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부분은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그 원상복구 하기로 이제 일단 합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이때 다시 또 재편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이제 또 대비를 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했었나 하는 그런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시기상으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갑작스런 도의 그 공문 하나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케이아스 같은 그런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 부서는 우리 복지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감액을 해서 온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력하고 이제 운영비의 감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야 얼마든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거기에까지 이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과연 우리 재정은 또 어떤가? 지금 또 긴축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그 쫄라매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내년 뭐 27년, 28년 그 이상의 이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세우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 다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 자리가 뭐 마이크 켜고 오픈된 공간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결정이 한편으로는 그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추경에 만약에 복원을 하게 될 때 이제 또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또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집행부에게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 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 보고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이제 감액되었고 이렇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네, 이제 그 우리 시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제 예산을 이제 복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편성하시고 이런 부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예산이 뭐 조정도 거치고 이제 또 그 본회의까지 가는 또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그 복지 안에 있는 모든 그 계층들 세대들이 다 빠짐없이
소외됨 없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위원장이 이번에 7분 발언하면서도 이제 그 행사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복지국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시기상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비슷한 그런 행사들 이제 과감하게 이제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편성하시거나 그 이제 만약에 그 전문 기관에 맡겨서 그런 평가를 나왔을 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제 바로 떨쳐낼 것은 떨쳐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후반기 복지 환경위의 이제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되는 것 같은데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나는 감도 뭐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피드백 같은 부분들은 바로바로 또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